유럽의 중심부에는 중세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체코 공화국이죠. 약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이 내륙 국가는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7만 8천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아담한 영토 덕분에 도시와 관광지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 매우 편리합니다. 수도인 프라하는 국가의 북중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체코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입니다. 흥미롭게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블타바 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숨막히는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도시 생활의 상당 부분은 강동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유서 깊은 구시가지 박물관 광장, 그리고 댄싱 하우스 같은 상징적인 건물들이 있습니다. 반면 서쪽에는 주로 주택가와 현대식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시민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프라하는 프라하 1, 프라하 2, 프라하 5와 같은 구역으로 나뉘며 지하철을 이용하면 도시 전체를 몇 분 안에 횡단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지하철은 10분마다 도착하며 다른 유럽의 수도들과 달리 개찰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비치된 기계에서 반드시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지하철 티켓 가격은 20코루나로 1유로도 차이 되지 않는 매우 저렴한 금액입니다. 참고로 100코루나는 약 4유로에 해당합니다. 프라하에서는 지하철 외에도 트램이라고 불리는 전기 트램이 흔히 사용되는 교통수단입니다. 트램은 도시 곳곳을 자주 오가며 지하철이 닿지 않는 짧은 거리나 구간을 이동할 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트램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어서 교통 상황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 운전 중이라면 항상 트램에 양보해야 하죠. 도시의 거미줄처럼 펼쳐진 전선과 레일에도 불구하고 프라하의 트램은 도시 경관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과거와 현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조화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을 기다리면서 책을 읽는 시민들의 모습은 체코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을 보여줍니다. 공식 언어는 체코어로 슬로바키아어와 비슷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배우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전 세계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90%의 국민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99%가 문맹률 0%에 가까워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프라하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건축물의 훌륭한 보존 상태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동안 도시는 폭격을 거의 받지 않아 많은 역사적 건물들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거리를 걷다 보면 고딕, 바로크, 르네상스, 그리고 현대적인 건축 양식이 나란히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체코 국민들은 켈트, 게르만, 슬라브족의 다양한 기원이 혼합되어 다채로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밝은 피부와 눈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크고 우아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붕괴된 후 체코인들은 슬로바키아인들과 연합하여 구체코 슬로바키아를 형성했습니다. 이 연합은 199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그해 두 나라는 평화롭게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체코 공화국은 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나토의 2004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체코 국기는 빨강, 하양, 파랑 세 가지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기와 비슷하지만 왼쪽에 파란색 삼각형이 있어 슬라브 민족과 모라비아 지역을 상징합니다. 만약 체코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공항에서 유로를 코루나로 환전하는 흔한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더라도 공항 환전소는 종종 불리한 환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100유로를 환전하면 약 2,500코루나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은 2,000코루나 또는 그 이하만 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일부 ATM, 특히 관광지에 흔한 유로넷이라는 회사의 기기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기기들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인출 금액의 최대 20%까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이나 신뢰할 수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체코 공화국이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16세에서 29세 사이의 젊은이들 중 21%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인구 중 종교를 믿는다고 답한 사람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종교로부터의 거리두기는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동안 종교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이는 이후 수십 년 동안 더 세속적인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체코에 대해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헝가리와 함께 유럽에서 가장 큰 성인 영화 제작국 중 하나입니다.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적지만 체코는 이 분야의 전 세계 생산량 중 약 13%를 차지합니다. 프라하를 거닐다 보면 배우, 프로듀서, 카메라 감독 등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마주칠 수도 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 시장이 비밀스럽게 다뤄지지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경제적 보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 분야에 뛰어듭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과 풍부한 문화유산 외에도 프라하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유대인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지만 이 지역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돌프 히틀러가 이 지역을 멸종된 인종의 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보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곳은 고대 유대교 회당 박물관 그리고 감동적인 기념물들로 가득한 진정한 역사 여행지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명소는 널리 알려진 존 레논 벽입니다. 1980년 비틀즈의 멤버였던 존 레논이 암살된 후 체코 팬들은 이 벽에 문구 노래 가사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곳은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예술가들과 방문객들이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는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체코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인 맥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체코 공화국은 심지어 독일보다도 1인당 맥주 소비량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많은 술집이나 카페에서 큰 맥주 한 잔이 생수 한 병보다 저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제 맥주와 전통적인 브랜드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품질 또한 훌륭합니다. 현지 요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체코 사람들은 버섯을 정말 좋아합니다. 각 가정이 숲과 공원에서 매년 약 8kg의 버섯을 채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버섯은 수프, 소스, 스튜 및 전통 요리에 사용되며 그 다용도성과 영양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프라하 거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질서정연함과 청결함입니다. 관광객이 적은 골목길이나 거리에서도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기 힘듭니다. 보도블록은 잘 정돈되어 있고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으며 밤에도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에 대해 말하자면 유럽의 많은 나라와 달리 축구나 농구가 국민들의 큰 열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체코 공화국에서 진정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것은 아이스 하키입니다. 남자 국가대표팀은 국제리그에서 활약하는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하며 세계 최고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체코 아이스 하키 리그 시즌은 9월부터 4월까지이며 4개의 프로팀이 경기를 펼칩니다. 경기장은 항상 10,000원이고 월드컵 결승전처럼 경기가 전국으로 중계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스포츠만으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체코는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도 중요한 공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체코 화학자인 오토 비우테를레는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현대적인 콘택트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유전학 분야에서는 모라비아 지역에서 태어난 그레고어 멘델이 유전 법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학계에서는 유명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 또한 프라하에서 태어난 체코인입니다. 그의 작품은 20세기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20세기 초 연극에서 로봇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낸 작가도 바로 체코인이었습니다. 프라하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독특한 특징들로 가득한 도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예시는 너비가 48cm에 불과해 한 번에 한 사람씩만 통과할 수 있도록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좁은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말라 스트라나 지역에 있으며 작은 식당으로 연결됩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제작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채널을 응원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문화 여행 그리고 세상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여행까지.